현재 직면한 요금의 위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타이틀 하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줄여버렸고 오히려 비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는 바람에 이제 전력의 생산하는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외부적으로 에너지 가격,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이제 그게 우리한테 직격탄이 돼서 많은 비용이 들고 그게 적자가 나타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걸 잘 소화해서 외부의 어떤 가격 변화를 좀 조정해서 우리 내부의 요금을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좀 나았겠지만 그걸 또 굉장히 아주 배관시 하다 보니까 그 적자가 아주 심각하게 누적된 게 지금 제일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기요금 문제가 이렇게 시끄럽고 사회적 관심이 된 적이 과거에 있었나요? 뭐 계속 문제가 되긴 했었죠. 구조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게 2011년 9.15 순환정전 때도 2004년 이후로 2011년까지 전국적인 선거가 7번 있었어요. 근데 2004년 이후로 아시다시피 국제유가가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많이 못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인데 그래서 전력 수요는 전부 다 급증했어요. 왜냐하면은 전기요금이 싸니까 대체 수요로 우리 천장에 보면은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식당에 보면은 앉으면 따뜻하게 불 들어오는 거 전기로 다 바꿨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원래 경유 쓰던 건데 전기로 다 바꿨고 그래서 대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반면에 전력 공급은 안 됐고 그게 이제 터진 게 9.15 순환정전이죠. 박근혜 정부 때 조금 올렸는데 그나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요금 안 올렸고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작이 문재인 정부 때 대선을 앞두고 2021년에 전기요금을 대폭 올렸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에 올리지 않았죠. 이른바 연료비연동제가 있었는데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시 나도 전기요금 안 올리겠다 이제 그런 반발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누적된 적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온 것이 이제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이 구조적인 문제다. 특히 정치 현상과 특히 선거 앞두고는 못 올린다.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주저하는 것도 결국 내년 총선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기요금을 이렇게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크게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에서는 국민의 부담을 특히 물가도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요금 인상을 미루자 하는 어떤 의견이 있고 반면에 지금 해결해 놨어야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큰 문제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저역산업 생태계 자체가 실존적 위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또 금융위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전기요금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이렇게 현실을 못하게 되면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네, 아주 잘 질문했네요. 예. 이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되면 당장 이제 한전의 경영 악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되면 한전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나 한전이 담당하고 있는 송전이나 배전망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이게 국민 안전에도 연결되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저번에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전기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전국의 송배전망이 매년 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전이 전선 보수에 선 예산은 2016년에 3조 2천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2조 5천억으로 20%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전기산업진흥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한전 적자로 업체들이 납품하는 기자재 물량이 2021년 1억 4,900만 대에서 2023년 1억 1,600만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제 그 전력 산업의 굉장히 안정성, 이 국민의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는 바이고요. 또 하나는 한정 관련해서 그 협력 업체가 6,5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의 적자 가중으로 전기 산업계는 생태계 붕괴에 직면해 있는데 기존의 전력 시설 유지를 위한 공사 발주가 급감했고요. 공사 대금 지원 사례도 최근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6,500여 개의 한전 협력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또 일부는 연쇄 도산이 걱정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기 요금을 못 올리게 되면 이제 기후 변화 대응 문제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후 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뭐 산업이나 건물이나 수송 부분 등 여러 부분에 걸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 혁신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의 전력 요금에서는 그런 수요 효율화 사업을 했을 때 그 수익성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에도 굉장히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박 교수님 같은 질문이긴 한데 사회 불청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도 하셨고 실제 또 그런 일에 일부도 담당하고 계시는데 뭐 어떻게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전에 우선 뭐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뭐 발간된 보고서 전원 믹스 변경에 따른 7차 수급하고 이제 현재와의 갭 사이에 뭐 26조의 비용 증가가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직접적인 요인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 요인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비롯된 에너지 위기에 따른 LNG 가격의 이제 급격한 상승이죠. 우리가 이제 한 30%의 LNG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LNG 가격의 이제 급격한 상승에 따라 가지고 현재와 같은 위기가 작년에 한전이 32조의 적자, 가스공사가 한 8조의 미수금, 둘이 합치면 한 40조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작년에 LNG 임팩트로 충격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근데 유럽을 보니까요, 한 28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EU가 2022년에 지급한 제반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정산금이 한 280조 정도 되니까 우리의 한 7배 정도를 지출을 한 거죠. 그걸 우리는 한전과 가스공사라는 공기업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우리 전력 산업계에 대한 영향 부분을 김수희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에너지 수입액이 지금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3년에 LNG 수입액이 191억 불이에요. 4월 현재. 이게 작년에 568억 불이었고 작년에 전체 에너지 수입액이 한 1,9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무역 적자가 발생한 첫 번째 원인인데 올해도 수출 감소도 있지만 전력 수요를 포함한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지 않아 가지고 에너지 수입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정상을 하지 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도 무역 적자가 이렇게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 경제에 환율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어떠한 형태로 다가올지 이 부분은 심각하게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뭐 전력 산업계에 대한 생태계 파괴 부분도 있고 이제 한전 자체에 대한 생존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전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본금이 5배까지 이렇게 이제 부채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현 수준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전과 한전자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조 규모의 자구책,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도대체 뭐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찾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전력 산업 역사 110년에 처음 보는 상황을 이렇게 이제 맞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전이 적자가 나고 가스공사 미수검에 일어난 것들의 규모가 일어났다는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그 규모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전의 적자의 경험상 최대 규모는 그 2008년도에 2조 9천억이었습니다. 2조 9천억인데도 그때 사실은 허덕허덕 했었었죠.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없이 이제 재정 지출해서 어느 정도 막았었는데 지금 한전의 적자만 32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기를 팔아서 받으면 그걸 이제 연료도 구입하고 뭐 전기 사는 데도 들어가고 기자재도 쓰고 공사 대금도 주고 돈을 다 줘야 됩니다. 근데 그 1차 그 공급하는 업체가 이제 아까 6,500개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물건을 공급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전하고 다르죠. 따라서 한전이 이제 어떤 형태에서 빚을 내서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는 전기 공급에 위기가 오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전이 그걸 지금까지 전력채를 이름으로 한전채를 이제 발행을 해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액수가 너무나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는 한전채를 37조를 발행을 했는데 그걸 이제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000억입니다. 하루에 1,000억을 이제 가서 채권을 팔아서 돈을 받아와야 그 돈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전력을 팔아서 번 돈 갖고는 도저히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니까 매일 1,000억씩을 부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37조가 들었고요. 금년에도 지금 한 석 달 조금 더 지났는데 벌써 9조 6천억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1,000억씩 들어가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하루에 1,000억을 매일 이렇게 들이부어야 되는데 이 1,000억은 결국은 어떤 설비를 해서 남는 게 아니고 다 허공에 지금 다 날아가고 오로지 빚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1,000억씩 계속 이렇게 쌓는 일을 우리가 국민들이 진짜 알고 있나?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이런 걸 우리가 그런 할 수 있는 여력을 뭐 부여받은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력회사가 이렇게 무한정으로 빚을 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단순히 전기를 좀 더 싸게 쓰는 데 대한 어떤 뭐랄까 그런 어떤 혜택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엄청난 빚이 지금 쌓이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전채 발행에 한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도가 한 104조 조금 넘는데 현재 발행 잔액이 76조 정도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자가 또 나면 그만큼 발행 한도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년 봄쯤이 되면 아마 발행 한도와 이 발행 잔액이 만나거나 혹은 오히려 발행 잔액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게 지금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박 교수님이 언급하시려다가 말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다 보면 한전채 말고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은 여러 가지로 작용하고 있고 뭐 그런 어떤 금융위기의 샤크가 오게 되면은 한전채 발행이 지금처럼 매일 1,000억씩 발행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한전이 뭐 양계장에 닭에게 모이를 주자 이러면 곧 닭이 폐사하듯이 어떤 그 관련된 업체들이 대금 지급이 되지 않고 또 그만한 어떤 그 관련된 공사 대금이나 기자재와 관련된 것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연료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한전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이 엄청난 데미지로 아마 한전과 가스공사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미 이 규모가 너무 크고 이게 이제 뭐 이걸 어떤 구제할 만한 어떤 대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미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다들 아시지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에너지 요금에 이제 정부가 수시로 개입하는 이런 식의 이제 요금 결정도 그렇고 시장 산업 구조가 이제 그렇게 독점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런 구조였는데 이번에 왜 그래 야단이냐 하는 것이 이제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이전에는 그래도 전기 요금이 비싸냐 싸냐 한전이 뭐 왜 적자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이게 이제 다들 말씀하시지만은 국민 경제로 파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말씀하신 사채 시장도 그렇고요. 산업도 그런 데미지를 입고 있고, 이제 금융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회사채 시장과 산업의 어떤 건전성 문제가. 그리고 이건 이제 해외 외환까지죠. 환율, 무역 수지 적자까지 이제 연결되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물가, 금융, 외환, 무역 이렇게 그 에너지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그 첫 번째 원이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건 뭐 차이점이라기보다도 그 2009년에 그때도 한번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일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어떻게 하든 뭐 요금을 올리고 또 뭐 2009년 재정 투입도 했잖아요. 한 6, 7년인가 7년인가 재정 투입도 하고 뭐 얘기했는데 이번엔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건 이제 여야 똑같아요. 이제 지난 문정부 때도 올렸어야 되고 안 올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여전히 안 되고 이건 이제 다들 아시지만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대응이 이렇게 위기가 이전보다 더 파급되는데도 전혀 대응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없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전과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된 이유가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과연 뭐 가장 큰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한전 그리고 가스공사가 앞으로 버티겠느냐 이 부분이 뭐 미래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이번 위기를 그냥 국가 떨어지고 뭐 총선 지나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하든 좀 시장과 산업 또는 이런 데 정책 거버넌스를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그 이제 거의 뭐 말기에 왔다 말기 암 환자에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뭐 부탁하고 싶은 거는 특히 이제 한전과 가스공사 자체도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은 나는 이 상황에서는 자체 개혁안을 내부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기존에 해왔던 역할이 늘어나야 줄어드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존폐 문제와도 관계되는 그 자기가 미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심각한 내부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제로 사실 뭐 우리가 이 전기요금을 이를 겪고 있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보면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 비율이 455%고 아까 그런가요? 한전이 455%고 가스공사가 499%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상장회사의 부채 비율이 한 110% 조금 넘는데 어디 공기업의 부채 비율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공기업이니까 이런 부채 비율이 가능한 것이지 민간기업 같아서는 벌써 파산해서야 될 일을 이제 끌고 있을 수 있게 된 것도 공기업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호흡가쁜 폐쇄성 폐질환 환자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산소호흡기를 달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지금 뭐 매일 카드 돌려막기로 지금 아마 이걸 막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투자가 가능할 것인가? 미래에 우리의 그 에너지 산업을
주축을 담당할 만한 그 기업으로 살아남기에는 너무 여건이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뭐 요건과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고 이렇게 네, 말씀하시죠. 뭐 제가 아까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특징적인 거는 아까 송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죠. 태풍이 예를 들어서 뭐 C급, D급 태풍이 오면 그 정도 견디는데 이거는 초특급 태풍이 왔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전기요금 올리는 정도 수준은 기껏해야 뭐 10% 안, 뭐 5% 이 정도 가지고 지금까지 감당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적어도 한 40~50%는 올려야 이게 문제가 해결된 정도 초특급 태풍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경을 안 쓴다. 그래서 이거 스케일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한전 자체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 조영탁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역, 환율, 금융 이게 전방위적으로 다 올 수밖에 없다. 제가 무역 수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2022년 수입이 7,312억 달러인데요. 전년 대비 거의 19%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1,161억 달러가 증가되는데 이 수입 증가액 중에서 68%가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얼마만큼 그 무역 적자에 기여를 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증가 정도가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맨몸으로 떠안은 게 한전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석탄, 천연가스 원유는 뭐 교통 부문이니까 따로 쳐도 이거 연료비로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한전이 다 떠안게 됐는데 이거를 그냥 뭐 예년에 뭐 좀 몇 년 고생하다가 말겠지. 그러다가 다시 올려주면 되겠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본 거는 큰일이야 이거죠. 왜냐하면은 풍랑이라든지 이것도 정도 것이지 해일이 되게 되면은 모든 게 스탑아웃되고 다시는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위기의식조차 없이 그냥 10년에 한 번씩 오는 정도 이 정도로 간단하게 봤다. 이게 스케일이 다른 문제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첫째 한전 적자가 되니까 산업은행 이제 대주주니까 부실화가 되고 있고요. 산업은행 BIS 비율 높아지니까 산업은행도 돈 못 꿔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 이제 집단 소송입니다. 많이 참아왔어요 지금까지. 가스공사 말이 이제 10조 미수금이라 그러는데 이게 미수금이 아니라 이게 분식회계 아닙니까? 이게 무슨 미수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외상 채권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받을 돈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봄에 어떤 촌국이 있었냐면은 자산이 있으니까 배당금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자산입니까? 돈 띄어먹어가지고 그 적자가 난 거지. 그러니까 이 코미디 같은 말이 있어 결국 뭐 배당금 안 주지는 않았지만 지금 한전하고 가스공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SOC 공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자산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입니다. 좋은 기업들인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몸도 건강하고 다 좋은데 지금 시스템 에러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게 생겼다고요. 근데 걷다 대고 이거를 다시 또 뭐 28조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면서 뼈를 깎는다 그러면은 멀쩡한 기업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뼈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뼈도 없을 거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문제의 본질이 뭔데 전기요금 안 올려줘가지고 지금 한전 가스공사 죽어가는데 걷다 대고 가스공사 아예 그냥 잘라버리자 뭐 구조조정하자 이렇게 저는 차라리 그런 생각이라면 아까 조영탁 교수님 말씀처럼 차라리 민영화 해가지고 정부가 손 못 대게 해야 돼요 이거는. 정부가 손을 대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손 못 대게 민영화하는 게 낫죠. 제가 코미디 같은 얘기 하나 들은 거 얘기해 볼까요? 외국에서 유럽에서 작년에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전기요금 40%, 50% 이렇게 팍팍 올렸습니다. 근데 한전은 안 올리고도 버티니까 독일에서 우리나라에 한전에 2주 정도 조사팀을 꾸려서 한국은 저렇게 왜 잘 버티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한전에 팀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전이 제발 오지 말라. 그렇게 해서 만류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잘해서 뭐 지금 버틴 겁니까? 진짜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한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마치 뭐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또 선거 앞두고 하루 그냥 지나갈 일인 것처럼 이번 선거만 잘 버티자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면 1982년 한국전력공사가 출범한 이래 지금 딱 40년 됐는데 가격이 이렇게 오른 적이 없었다. 2009년에 뭐 잠깐 있었지만 그는 유가에 집중돼 있었고 그때는 또 우리 전원 믹스가 원자력하고 석탄에 상당히 집중화된 믹스였거든요. 그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3대 1의 믹스를 가지고 있죠. 원자력은 그나마 이렇게 버텼는데 석탄하고 가스 가격이 이렇게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피해 노출, 가격 상승에 대한 노출이 이렇게 있었고요. 전력량 자체가 2010년 대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몇 조 이래 적자로 끝나던 부분들이 이게 이제 막 수십조로 이렇게 쫙 번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작년과 올해 같은 상황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이 현재 전력 산업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더라라는 또 새로운 하나의 학습 효과를 저희는 이제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또 뭐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까. 예. 사실 지금 당정 협의를 아주 달포째 하고 있는데 제일 최전선에서 본다면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뭐 1년 이후의 일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1년 이후의 일들은 뭐 그건 다음 문제고 지금 당장 1년을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1년을 이대로 가면 오히려 더 큰 화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로 지금 집약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소비 증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 여름에 아마 지금 예상하기로는 냉방비가 폭증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이 상황을 고백하고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아주 강력한 에너지 절약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가 아마 제일 적절한 요금을 인상할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